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럼 연예계 소식 제목 수준에서 만나보러 출발합니다. 한낮에 매불 논란. 자, 세상에 있는 논란을 중재하거나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죠. 오늘은 아주 예쁘장하게 이발을 하고 오셨습니다. 김갑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까끌레 뽀끌레 갔다 오셨단 말이에요. 아주 예쁘장하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우리 까끌레 볶을레 아줌마 솜씨. 아주 예쁘장합니다. 길자 숙잔네님이 10,000원 슈퍼챗 쏘시면서 갑수 오빠 멋있음. 선생님보다 오빠가 어울림. 네, 고맙습니다. 제가 1년에 딱 정확히 2번 이발을 하거든요. 네. 2번 이발을 넘어서 하는 건 너무 과한 거라고 생각해. 아, 그래요? 저 한 달에 2번 합니다. 미쳤지. 또 이거 한국 미용협회에서 네, 지금 미용협회에서 난립니다.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우리가 못 먹고 산다고 손가락질해요. 아니, 근데 그 머리 자주 깎는다고 네. 더 이뻐지는 것도 아니고 네, 그건 거기 아니죠. 시간 얼마나 걸려요. 네, 죄송합니다. 야, 별걸 다 사과해야 돼. 아니, 미용협회에서 죽인답니다. 예. 자, 그리고 허재무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드디어 행사장에서 저를 알아봐 주십니다. 허재입니다. 야. 매불쇼, 갑수쌤 하는데 제 이름은 몰라요. 그렇지. 어까지 오는 데만 해도 오래 걸렸다. 그래서 4년 걸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내용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슈 체크 2가지 가져왔는데요. 먼저 거지라면 거지답게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사진이 올라옵니다. LH 한 공공 임대주택에 붙은 안내문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곳 자치회장입니다. 무더운 여름 힘이 많이 드시죠? 이렇게 인사말로 시작을 하는데 단지 내에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흡연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인데 사실 이거 종종 볼 수 있는 안내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표현이 눈에 좀 들어옵니다. 본인을 자치회장이라고 밝히면서 일부 주민들의 흡연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는데 거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는 돈 없고 집 없는 거지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도움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입주민 여러분, 돈 많고 집 있고 부자라서 이곳에 왔나요? 표현이 좀 과격해지죠. 입주민들에게 바닥에 버린 담배를 치우려면 청소 용역비가 들어가고 이 용역비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닥에 담배를 버리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거지라면 거지답게 돈을 좀 절약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본 많은 분들의 반응이 나도 임대주택 사는데 졸지에 거지가 됐다. 표현이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도 오죽하면 저러겠냐. 네.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비하해서 그친 게 아니라 이제 타인 함께하는 분들을 또 네. 비하하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전반적으로.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두 번째 같이 두 번째 거를 이을까요? 같이 해서 같이 합니까? 다른 건데 같은 거여서 제가 한번 묶어봤어요. 전혀 다른 네네네. 사건인데. 네. 예. 두 번째 이슈는 저출생 혹은 저출산. 구독자 106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과학 유튜버 과학드림 채널이 있는데요. 닉네임대로 과학 이야기를 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 채널에서 지난달 30일에 쥐를 이용한 실험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과학 실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이 저출생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됐습니다. 저출생은 정치적으로 좀 편향된 사람들이 쓰는 단어 아니냐, 이거 페미단체에서 쓰는 용어를 왜 네가 사용하냐라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취지는 저출산이라는 단어 쓰면 되지 왜 저출생을 선택했냐 이겁니다. 예전에 우리 매브렌트에서 배우 박보영 씨 유모차 혹은 유아차 이 맞아. 논란을 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 이 과학드림 사과를 합니다.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특정 여성단체 지지하지도 않고요. 정치적 의도 내포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사과문 중간에 보면 아니 대통령실에서 저출생이라는 표현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요즘에는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구나 라고 해명을 하거든요. 실제로 한덕수 총리 말고도 정부 부처에서 이 용어를 많이 써요. 특히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까지 이 얘기를 썼고 이번 7월에는 저출생 수석실을 또
신설하기까지 했거든요. 오.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저출생은 곧 정치적 용어라는 이 항의에 사과를 하는 세태, 또 거지면 거지답게 이 안내문까지 이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개가 뭐 공통점이 있나요? 차별, 배제, 혐오, 자기연민 이런 등등. 난 지금 한국이 정치적 재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큰 문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수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이제 묻혀지는 느낌이 있는데 네. 그 차별과 배제는 나라마다 어디나 다 있어요. 네. 민족 갈등, 종교 갈등, 그다음에 뭐 하여튼 별게 다 있는데 우리 경우는 뭐 오랜 세월 이제 지역 비하에서 기한 지역 네. 갈등이 있었고 어느 시기부터인가는 젊은 남녀 사이의 젠더 갈등이 있고 네. 이게 이제 진행 중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법은 없는가? 정치 내지는 행정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도 해결이라기보다 완화시킬 여지도 많이 있는데 안에서 더 나빠지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전형적 사례를 보는 것 같아서 그래요. 네. 먼저 앞서 거지면 거지답게 살아라고 임대주택. 스스로 거지라고 얘기하는 임대주택 그 자치회장입니다. 자치회장의 그 판결문을 보세요. 배배 꼬일 대로 꼬이고 또 꼬인 거죠. 네. 근데 자기가 임대주택에 사는 걸 거지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임대주택 사면 다 거지야? 당장 반감 들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네. 이 사람의 이 꼬인 감정을 과연 심리적 자부심으로 풀 수 있을까? 임대 산다고 왜 불행해? 그건 뭐 조건만 되면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사는 거야. 뭐 이렇게 접근한다고 그 꼬인 마음이 해결이 되겠냐고요. 임대 단지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 차별 얼마나 심해요. 그 같은 아파트 내에 있어도 놀이터도 사용 못하게 하잖아요. 임대와 분양이 나눠져 있습니다. 진짜로? 네.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아, 더럽다, 학교에서도 씨. 임대 산다 그러면 초등학생들 같이 안 놀라고 그러고 부모들이 따로 뭐 온갖 일이 많잖아요. 아, 그래요? 예. 더러워. 예. 더럽죠. 와. 근데 해법이 있고 그러면 안 되는 짓을 나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임대주택 단지가 존재하냐 이거예요. 그 배려해서 출발했던 거 정부에서 근데 아닌가요? 관리 감독을 또 해야 조건만 되고. 되면 아주 저렴하게 나라에서 그 저렴한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러면 프랑스나 모든 유럽이 하는 듯이 왜 안 해?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201호는 자가소유고 202호는 임대고 203호는 전세고 204호는 월세인데 아무도 누가 어떤 형태로 소유하고인지 몰라. 모르게 하는 거야. 그게 정상인데 음. 이만한 단지를 세워놓고 요 옆에다가 여기는 임대 단지. 아. 그래서 슬럼가를 만들어놔. 그리고 그 임대 단지 사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막 그냥 막 사는 걸로 부추기는 거야. 아, 너무. 이 짓을 왜 해?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생각 있는 사람들이 20몇 년째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 LH는 지금 주택 공급도 과잉이야. 네. 그러면 임대주택을 보급하기 위해서 기존 주택을 국가에서 매입을 해갖고 그냥 같이 섞어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임대주택은 왜 평수가 꼭 정해져 있어야 되냐고. 25평도 있지만 40몇 평 임대 가지면 안 되냐고. 자기 인생 철학이 나는 부동산에 돈 묶어두고 그 돈 마련하라고 쩔쩔매고 싶지 않아. 그냥 값싼 임대주택 살다가 은퇴 시기가 되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집값 싼 데서 살 거야. 그 사이에 인생을 많이 즐길 거야. 또는 나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부동산에 묶어두지 않고 뭐 무슨 주식 투자할 거야. 여러 형태의 인생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임대 단지를 하면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를 그렇게 경고해도 그렇게 계속해. 그 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추정인데 이런 일을 집행하는 공무원들부터가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민감한 부동산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그거를 만약에 분리해두지 않고 섞어놓으면 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아. 그러니까 단지는 따로 해서 여기는 슬럼 가. 막 살아도 돼. 뭐 이런 식의 관점이. 그러면 소위 민주정부라는 곳이 들어서면 그런 걸 과감하게 협파를 했었어야잖아요. 네. 근데 현상을 변경시키려면 또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네. 말 듣기 싫어. 아. 아무것도 안 해. 아. 문제를 알아도 아무것도 안 해. 아. 그 짓을 내 두 눈 뜨고 봤다니까. 그러니까 완화시킬 수 있잖아요. 저출생 뭐 젠더 이슈 같은 것도 그래. 이거는 네. 뭐 동의받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잘할 때는 페미니즘이라는 게 정말 옳은 가치였어요. 네. 그리고 너도 나도 페미니스트라고 주장을 했다고. 근데 그때의 관점에서 페미니즘은 남녀 간의 성차를 없앤다는 거야. 남자의 성역할, 여자의 성역할은 잘못된 거야. 그게 중립적 태도 뭐 이런 것이었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후에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는 거 아닌가? 남자답다는 건 뭐냐면 책임지고 희생한다는 전통적 관념이에요. 이것조차도 없애버리면 될까?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서 우연히 발견했어. 아마 미국 사람이 만든 이 사이트 같은 건데, First Love, 첫사랑이라는 상징 얼굴들을 나라별로 쭉 했어. 뭐 미국, 노르웨이, 뭐 전 세계가 다 나와. 네네. 그러면 여성이 생각하는 남자의 첫사랑의 얼굴에 남자들이 되게 터프하고 약간 수염도 거뭇거뭇한 소년의 모습이지만 되게 남자스러워.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한국만 딱 나오더라고. 네. 깜짝 놀랐어. 어떤데요? 일본의 첫사랑, 중국의 첫사랑은 좀 각이지고 눈빛이 예민한 센 남자 얼굴이 등장해. 근데 한국만 한국은 완전히 꽃미남 중성의 화장을 짙게 한 거의 여잔데 성별이 남자인 형태로 올려놨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꽃미남. 네. 전형적 꽃미남을. 오. 그런 세태, 그게 좋다니 뭐라고는 못하겠지만 네. 그동안의 젠더 이슈 때문에 남자들 정말 너무 잘해진 거 아닌가. 그게 젠더 때문이다. 아니 젠더 이슈 과정 동안에 나이든 9세대인 내가 지켜볼 때 너무나 잘해서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반감에서 출발하는 게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아차 쓰는 게 무슨 얼어 죽을 유아차야. 저출산이라는 게 여성에 대한 비하의 감정, 비난의 감정이 있으니 저출산 반발해도 요따구 것에 반발을 하냐고. 그러니까 남성들이 젠더 이슈 문제로 역차별 당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너무 잘아졌다. 치사하고 유치하고 잘아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평가하시고. 반면에 국가에서도 할 일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야. 네. 그동안에 한 4, 50년 동안에 이제 페미니즘 역사 동안에 보니까 뭐든지 하나씩 지나치게 되거든. 대표적으로 지나친 정책이 군 가산점 제도 폐지예요. 네. 그건 상식에 입각해 봐도 군 가산점은 줘야 마땅해. 또 여성에게는 출산에 따른 정부나 사회 보장이 또 해서 서로 상쇄시켜야 돼야 되는 게 있어.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여성 정책이나 이 그러니까 여성 정책이나 이런 게 원래 정책의 출발점은 전부 노동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메리트를 준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과잉됐다 하는 비난이 있다 그러면 그때 대응을 왜 못할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빚어지고 서로 물고 뜯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만 해. 대선 기간에 갑자기 병사 월급 200만 원 이거 전형적인 선동 정책이거든. 그런 얍삽한 짓만 하려고 들지. 여가부 폐지 뭐 이런 거. 여가부 폐지 뭐 이런 것들. 그러지 말고 좀 대국적으로 문제를 고민하면서 그때 필요한 대응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나라 기능이 고장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게 임대주택 같은 문제 이미 부작용이 나올 만큼 나왔는데 나려면 지금 현행 임대주택을 여러 형태로 싹 비워버려서 리모델링해서 예쁘게 한다면 다 섞겠어. 그러면 아마 너 북한으로 가라. 제발 내가 차는 태워줄게. 댓글 막 올라올 겁니다.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해 본 거예요. 네. 근데 그 젠더 갈등은요. 이거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생각은 약간의 희망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제 예전에 이제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이제 그러다가 남녀 평등, 페미니즘이 이제 막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급진적인 레디컬 페미니즘이 오면서 남자들이 역차별 받는다, 남성들이 막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냥 뚜껑이 그냥 다 날라가지. 날라간 거죠. 그래서 무슨 뭐 지금 유튜브 보면은 레디컬 페미니즘 그 쓰레기통만 맨날 뒤져가지고 컨텐츠 만드는 애가 있어요. 요거 쓰레기통만 계속 뒤져가지고 우리나라 쓰레기 있죠 이것만 해. 그래서 인기 끌어. 근데 지금은 요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자정작용이 저는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이 지나갔어요. 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을 때 오늘 제가 얘기하는 논점은 정치권도 있고 행정력도 그 정부의 행정력도 있는데 할 일을 안 하더라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뭘 하려고 하면 반발에 부딪히거나 문제가 되니까 안 하고 정치적 이익만 따먹으려고 하는 짓이 너무 많이 눈에 보여서 네.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아, 오늘은 뭐 제가 평소에 전혀 고민해 보지 않았던 부분을 지적해 주셔 가지고 조금 더 성장하는 기분입니다. 제가 신뢰받는 언론인 9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웬일이야. 9위. 체육한테 좋은 소리 들으니까 당황스럽네.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제에서 또 삐끗하는 거 아니죠? 아 이것도 잘 가봐야 되는데. 네. 자, 다음 주제 갑니다. 합쌤 엘리베이터 안에서. 네. 난 몰라. 야, 둘이는 케미가 없어. 없어. 하지 마.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 사랑을 나눠왔지. 그걸 나더러 하라고? 기대 안 했습니다. 정말. 박진영의 네. 엘리베이터라는 노래죠. 사진 네. 한 장 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일 늦은 밤 9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뭐야 네. 이거? 서울의 모 엘리베이터,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녀가 굉장히 사이가 좋죠. 진하게 애정 그럴 수 행각을 있죠. 벌이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 두 사람이 행정고시 동기입니다. 네. 근데 양측 모두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입니다. 그러니까 불륜 아, 상황인 건데, 자, 불륜이구나.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이 당시에 대통령실에 파견 근무하던 4급 공무원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인데 그렇습니다. 불륜이 발각이 됐어. 네, 현재 여성 공무원이 지난 6월에 소속 부처로 다시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부처에서 대통령실로 파견된 남녀 고위 공무원의 불륜 이 관계가 드러나자 대통령실이 발칵 뒤집혀졌다고 합니다. 남성 간부는 2022년 4월에 여성 간부는 2023년 7월에 각각 대통령실로 파견이 됐고요. 그러니까 행정고시 동기인데 오랜만에 만난 곳이 대통령실이에요. 거기서 엘리베이터도 탔습니다. 아, 여기 대통령실 부킹 최고래. 부킹 최고죠. 네. 이 불륜남의 아내가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진정서를 제출을 하면서 이 사건이 이제 드러났어요. 불륜남 아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우연히 뒤에서 남편 휴대전화를 이렇게 살짝 봤는데 나한테도 안 보내는 하트 이모티콘을 발견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심을 하게 됐고 진정서에는 2023년 7월부터 최근까지 두 사람 불륜 행위를 지속이 됐다. 그리고 근무 시간 중에 호텔을 이용하거나 저녁에 호텔 이 외출하고 다시 대통령실로 돌아와 야근한 정황도 확인이 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대통령실 특활비로 골프 레슨 등에 유용을 했다. 의혹까지 제기를 합니다. 기사 댓글에 뭐 특활비가 아니고 떡활비냐고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 승용차에서 파우치를 발견을 하는데 네. 그 파우치가 대통령실 로고가 박힌 파우치. 근데 그 안에 콘돔, 아이고 성인용품, 아하. 가운데 보이는 게 러브젤이라고 합니다. 아하. 바른 생각 러브젤이고요.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 예. 사랑이 필요한 한 거죠. 내기의 캔디. 그러니까 네. 아내가 지난 4월에 여성 간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재판부가 불륜 관계와 부정행위 인정된다.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불륜을 일으킨 두 사람의 입장은 일부 만남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사생활 침해다. 오히려 아내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지난 7월에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즉각적인 직위해제와 철저한 조사 중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는데 진정이 제기되기 직전에 불륜남이죠. 남편은 3급 수준으로 또 승진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을 뒤집은 이 불륜 사건 여사님 심기가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좀 불안한 게 우리 김갑수 불륜에. 선생님은 불륜 권장자거든. 이거는 그냥 소식만 전하는 걸로 마무리하죠. 뭐 대통령실이라고 불륜 못할 거 있나? 네,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럴 줄 알았지. 아니.
반전 뭐야? 반전. 반전이야? 그 얘기 너무 지금 자세히 얘기해서 너무 시간 끌었는데 네. 용산 청와대에 파견된 그 고위공직자들이 이제 기혼자 상태에서 불륜을 일으켰다 그거예요. 네. 그리고 불륜 사건, 기혼자들의 불륜은 흔히 벌어지는 일이에요. 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네. 옳은 일이 아니지. 네. 근데 이거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네. 여러분들 그 내가 공무원이면 먼저 내가 정치인이라면 또 큰 뜻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인생의 전체 과정에서 최고로 올라갔으면 어디까지 갈까? 대통령까지 가는 거야. 네. 최고로 네. 가는. 더 이상 없죠. 내가 공무원이라면 내 공무원 생애 전체 중에서 가령 대통령 파견직을 한번 해본다는 건 아유. 무상의 영광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대통령실이 5년 주기로 바뀌는데 5년짜리 대통령 임기의 일이라는 것은 그 개인으로서는 일생 전체 과정 중에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보통 상황이 아닌 거죠. 최고의 출세죠. 근데 이건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네. 어느 사업이나 똑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전 인생을 사는 과정 동안에 내가 사업을 할 때 피크에 이를 때 그 경쟁 관계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지 내 공부나 학업을 위해서 학위 과정에서 얼마나 잠 못 자고 고생하는지 한 나라일 경우에 나라와 나라 간의 여러 외교적 긴장 관계와 국가 간의 경쟁 상황에서 얼마나 비상 상황인지 네. 우리 개개인의 일상은 평온한 하루하루가 유지되기를 원하지만 네. 내가 속한 공동체 작게는 뭐 내 주의지만 크게는 나라의 문제는 거의 전시 사령부에 준하는 정도의 긴장과 피나는 노력을 요구하고 그걸 하라고 대통령실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내가 공무원으로 잘 나가다 어쩌다 청와대 파견되면 청와대 근무자라는 그 배경을 누리거나 욕망을 표출하라는 게 아니라 일생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으라는 거고 네. 대통령은 하루하루가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모든 문제의 최종 결정자로서의 피나는 하루하루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그 자세를 보여준 많은 행정부의 체험들이 있어요. 네. 심지어 박정희 때도 어느 시기까지는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시기는 매우 노무현 집권 천일의 기록이가 그 다큐가 있거든요. 그거 보면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요. 그 안에서 일하는 행정관, 비서관, 뭐 심지어 심부름하는 사람까지도 그냥 거의 전시 상태예요. 전시 상태. 아니 그 노무현 정권 때 그 문재인 참 뭐 이 다 빠지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빨 빠지는 건 보통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경무 때문에. 청와대 안에서 지금은 용산이지만 거기서 근무하는 그 몇 년이라는 거는 그 개인의 인생 전체 과정 중에서도 마치 최일선 전투 현장에 나간 것과 같은 하루하루의 나날. 네. 그래서 이들은 그 영화 웨스트 윙을 보면 알지만 지지율 1, 2%만 오르면 거의 미친 듯이 일어나서 그 청와대 스태프들이 막 박수치고 조금 떨어지면 같이 앉아서 막 좌절하고 심지어 울고 이게 그래서 빚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네. 자, 그런 속에서 3급 그러니까 행시 통과한 그 5급, 청와대 네. 파견직 직원들이 대낮 근무 중에 나가서 호텔에서 싸고 온다. 너무 적나라한 표현.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 부비적 된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 기강이 무너진 거 아니냐. 일단 대통령부터 전날 술 취해갖고 한 11시 12시나 돼야 등장해갖고는 아이 그 확인된 거 아니잖아요. 확인 많이 됐어요. 아이, 그리고는 온갖 짜증 다 부리고 관심이란 관심은 마누라 죄를 어떻게 덮을까, 어떻게 내 미워하는 놈 여당 대표 되는데 이놈을 죽여놓을까, 야당 쪽 놈들 어떻게 감옥에 넣을까, 요것만 생각하지. 네.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해서 에너지 교체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과의 이 관계 정립에 대해서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청와대 직원들은 할 일이 없는 거야. 제대로 된 보고서를 올리면 보냐고. 안 봐. 그러니까 저는, 뭐야. 네. 둘이 붙어서 하는 거지. 이것만 한다고. 형님 지금 전호영 교수님 때문에 댓글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 얘기 나오니까. 아, 선생님 지금 연세가 지금 내일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박수를 왜 칩니까 박수를? 그러니까 아 이거 참. 같은 와. 나에게 그런 짐을 부과하진 못해. 네. 역사와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네. 대통령을 뽑아서 그 진영을 갖춘 것은 당신들은 정말
목숨을 걸어라. 그건 그렇죠. 5년 동안 하루하루가 전시 상황처럼 살아라 그 아, 뜻이거든. 그건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럴 각오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야. 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런 노력들을 했어. 네. 그래서 나라를 조금 앞당겼어. 그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전자정부라는 걸 이룩했다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전자정부를 우리나라가 이뤘대고. 네. 그런데 이상한 전자 사람이 시스템 다 먹통되고 했던 거 아시죠? 네. 이상한 정반대 스타일이 대통령이 되면 공무원들이 뭘 그렇게 밤새워 일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그럼 미래 계획을 욕먹겠지. 짜고 회의에 그냥 이러고 있지. 아이고, 뭐냐고. 아이고, 이 어르신 보게. 아, 아이고, 아니, 근데 저 손을 좀 어떻게 해야 오늘 되나? 갑수생 진짜 최고다. 아이고, 선배님까지. 그러니까 아이고, 최고야. 와. 뭐 너무 좋아. 디올백이 어떻고 공천 네. 개입이 어떻고 이거 분노 이전에 이게 더 네. 심각하구나. 국가를 유지하는 이 시스템의 기강이 네. 얼마나 무너졌는지. 맞아.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내가 장담을 하는데 이 정권이 끝나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정권에 참여해서 고위직을 차지하는 모든 사람의 하루하루는 뭘까? 어떻게 빼먹을까요? 청와대에 앉아서 빼먹진 못할 거 아니야. 대통령실. 네. 근데 자기 사돈의 8촌 뭐 선배 후배 사촌형 다 사업하고 있잖아. 쓱 우회로 힘넣어서 안 될 거 허가해주고 땅 용지 변경 풀어주고 사업 허가해주고 무엇보다 인사 사람 쓰는 데 있어서 얼마 주고 다 지금의 부장, 차장, 과장, 국장 자리에 들어갈까? 정부가 보증했잖아. 돈으로 주는 거 괜찮다고 그랬잖아. 부인한테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모든 인사, 모든 인허가 권력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힘은 이제 부정한 뒷돈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거야. 지금은 서로 쉬쉬해서 서로 이권 남겨먹고 있는 쪽에서 아직 안 나올 뿐이야. 네. 모두가 지금 해먹고 있겠지. 왜? 나라에서 권장했잖아. 국민 권익 위해서 네. 다 보증을 했고 다 수사기관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조롱이 아니고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내 처삼촌이 지금 승진이 안 돼서 경찰서장이 돼야 되는데 추가라고 좀 안 돼서 계속 그 밑에서 정복과장으로 빌빌대고 있어. 이제 돈 매기면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고 있어. 연고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으로 너무나 재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게 바로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사랑이야. 아니 슈퍼챗까지 들어와서 박수 응원합니다. 그러고 있다니까. 아니 무슨 박수 무대에서 나오셨어요? 왜 이렇게 박수를 쳐요? 오늘 뭐 좋은 일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네. 어이가 없어서 그래.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결코 저는 과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과 20년 지기 주기환 본인 경쟁력으로는 다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3억 3천짜리 자리에 앉혔잖아요. 근데 그게 한둘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건 보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는 걸 다 할 거 아닙니까? 주기환 씨는 거기 감사인가? 예, 모르고 상임 감사로 갔습니다. 상임 감사로 갔지. 네. 거기서 이제 얼마나 자기 고향 후배들 챙겨줘야 될까? 야. 얼마나 많은 자리가 이제 그 힘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저렇게 들어갈까? 거기서 또 모든 게 이제 연고, 관시로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지금 민영삼 씨 전환되는 코 박고 거죠.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 그거는 지금 보도가 된 거잖아. 그럼 그거 알 거 아니야 밑에서도. 그러니까 이 과정은 아니지. 근데 그 뇌물을 받아도 된다고 보증하는 것은 너무나 이해가 가긴 가요. 왜냐하면 다들 뇌물 받을 입장에 있잖아. 뇌물 줄 처지기보다는. 그렇죠. 이런 때 바짝 받아야 되니까 정부가 보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인사 인허가 다 뇌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니 여기에 대해서 근데 그 가운데 청렴하다고 잘난 척하면 그 사람이 박수 받는 게 오히려 아니라 오히려 모난돌. 아니 진짜 큰일. 이게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네. 비극적인 일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놀부보쌈인가? 그거 가는 것도 이상해. 아, 너무 사진사. 이상하다. 사진사. 대통령 사진사 놀부보쌈 CEO로 갔잖아요. 너무 이상해. 예, 그거는 무슨 뭐 공직자는 아닙니다만.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저거 김갑수 선생님이 여기 그 손에 빨개졌네. 또 때려가지고. 건강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엘리베이터에서 그럴 수도 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민간의 네. 영역에서야. 네. 네, 뭐 그건 뭐 알아서 할 문제고. 해봤어? 네? 해봤냐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네, 검증하십니까? 민간인한테. 민간인 영역이니까. 아, 네. 제가 맨날 찾는 곳이
63 빌딩입니다. 기니까 시간이 선배님. 하나 더 합시다. 빨리. 아, 너무 시간이 안 좋았는데 되나? 지금까지 딱 좋았는데. 좋았는데. 아, 네, 여기서 하나 더 마무리하시죠. 합시다. 네, 여기서. 또 저 헛소리 나올까봐. 네네네. 왜냐면 오늘은 홈런이거든요. 아, 홈런이야. 너무 좋았어. 여기서 홈런이거든요. 너무 아니 좋았어. 네. 그러면 내가 할게. 내가 아니, 다 그만! 할게. 아니 이거 짧게 할게. 뭐냐면 홈런이야. 또 그- 갑자기 병살. 사이버레카 그 얘긴데 사이버렉. 사이버레카에서 네. 이제 그 저 카라큘라가 눈물의 옥중 편지 등등 하고 또 그 구제혁은 저 뭐야 국민 심판? 국민 참여 재판을 국민 참여 신청을 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고 여론 재판 때문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우리가 이거, 지은 죄에 예. 비해서 너무 억울하다. 네. 이런 눈물의 호소를 하고 그러잖아요. 네, 쯔양한테 뭐 돈 빼먹으려 그랬고 가운데 있는 카라큘라는 그거를 더 방조했고. 부추겼고 방조하고.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법에 응징을 받고 있는데 당사자들이 너무 억울하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비해서 너무나 여론의 공격과 네. 법에도 너무 심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이제 호소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 네.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답변을 짧게 좀 하고 싶어서 그런데 네. 우리 삶의 절반은 이제 현실 세계와 다른 사이버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 공간이나 SNS 소셜 미디어 공간이 이제 우리 삶의 절반에 가까워요. 근데 내가 이들에게 용서가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고 때로는 뭐 정의로운 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익에 앞서서 사악한 마음을 먹기도 하고 사악한 행동을 해요. 근데 카라큘라나 구제혁이나 몇몇 친구들이 왜 가혹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네. 이 사이버 공간이 욕망의 표출도 되고 오락도 되고 돈벌이 재테크 가르치는 것도 되고 정치 토론 공간도 다 되는데 정의를 참칭한 자들의 사기 놀림터가 되는 그건 못 참겠다는 거예요. 아. 이들이 나 주먹 좀 쓸 줄 알아. 나쁜 놈들 가서 조 패는 거 영상 찍어 올렸으면 뭐라고 안 하겠어. 거기에서 위법적 사항이 있어도. 근데 이들은 우리가 그래도 인생살이 전체에서 같이 내가 감히 그러지는 못하지만 박수는 치는 소중한 정의라는 가치를 정면으로 장사수법으로 써먹은 정말 아주 저열한 범법자들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때로는 여론 재판이 가혹한 것일 수 있으나 너희들은 좀 정말 크게 혼나야 된다. 세상에는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지만 소중한 게 있거든. 소중한 게 존재해요. 네. 그 중에 우리 내부에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러나 좀 내세우긴 좀 그런 정의감 같은 거야. 세상에는 정의로운 걸로 목숨을 바치거나 희생되는 사람들이 존재하거든. 나는 그렇게 못 살거든. 네. 근데 누군가가 정의로운 희생자인 양 나섰는데 알고 봤더니 이놈이 협잡꾼이고 사기꾼이고 온라인을 그런 식으로 오염시켜 갖고 뒷돈벌이 하려는 기도가 다 드러났어. 당신은 매우 큰 소위 말해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이라는 거 있죠. 가중 처벌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뭐가 좀 울림이 있는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박수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진짜 굉장히 뭐 맞는 말씀인 것 같아. 네. 자, 그럼 오늘은 불안해서 여기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딱 좋아, 딱 좋아. 지금이 네. 딱 좋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거는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엘리베이터? 아니 댓글에서도 카라큘라 매불쇼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해 가지고 다뤘거든요. 맞아. 왜냐면 그거를 그 친구가 제일 열심히 했었고 그거 사과하라고 하는데 저는 사과가 습관화돼 있는 사람인데 제가 그걸 사과하면 그러면 그 부산 돌려차기 그 피해자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사안별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는 네티즌들한테 좀 호소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저를 포함해서 네. 소위 진보 논객이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윤석열을 칭송했는 줄 아세요? 그 문재인 정부가 막 밀어주니까, 네. 그러니까 조국 사태 터지기 전이었지. 네. 막 밀어주니까 뭐가 있나 보다.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게 진영 논리인데. 그런 거에서 빠지지 마요. 우리가 아유. 세심하게 알 도리가 없잖아요. 아니 뭐 그때 또 저는 진짜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그 부동시 논란 있잖아요. 저 솔직히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다. 아니, 뭐냐? 이거 짧게만. 맞는 소리 하는 거야. 짧게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 때 소위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네. 부동시 때문에 군대를 뺐다는 논란이 있을 때 그걸 쉴드를 쳤어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대선 때
보수 진영에서 실드를 쳤어요. 부동실을. 그런데 그 실드 치는 그 논거가 0.1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소위 진영 논리의 함정이라는 그 진영 거야. 논리가 저는 싫다는 사람이에요. 맞아, 그게 잘못된 거야. 괴로운 사람이에요. 아니 맞는 소리 한 거야. 네. 그 검찰총장 때 그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법 위반 명확히 한 게 증거 다 나왔거든. 나왔잖아. 뉴스타파 보도했잖아. 윤대진이 그 뒤봐준 거. 예. 근데 진영 논리에 빠지면 무조건 감싸고 두는 거. 아 그러지 좀 마요 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얘기를 끊었느냐. 네. 크게 반성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야. 네.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네. 그런데 모르고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라큘라가 매불쇼에 나와서 뭐 잘났다고 이제 정의의 목소리를 내세웠어. 그때 최욱이나 여기 스태프들이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랬냐고. 저는 그 사안만 봤죠. 그때는 예. 그때 사안인 거고 네.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위선자고 사기꾼이었고 이상한 사람이었다라는 게 밝혀진다면 그것까지 역추적해갖고 반성하라 그러면 그건 너무나 부당한 거지. 네. 근데 이상한 댓글도 달리더라고요. 뭐 카라큘라랑 최욱이랑 뭐 있냐 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카라큘라가 돈을 주고 여기 출연했다 그 논의가 맞아. 있죠. 그건 예. 좀 300 내가 줬어. X까지 말도 나. 안- 오히려 모셨어. 그때. X까지 나 300만 원 주고 나왔다고. 아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정말. 그런 거 많아. 네. 그런 식으로 최소한 저는 하지 않는다. 아, 그렇죠. 네. 아니 그 카라큘로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밥 먹자고 해도 밥 안 먹어요. 저는 카라큘라가 뭔데 내가 밥을 먹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그런 점 내가 보증. 아 예.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처음으로 네. 헛발질 없이. 불륜해서 걱정했는데. 나도 진짜 걱정했거든. 와 오늘 타석마다 그냥 홈런을 치면서 아주 행복하게 떠납니다. 내가 무슨 애물단지냐? 가만히 계세요. 또 애물단지 치고 그래. 네, 마지막까지 걱정됩니다. 네, 마지막까지 걱정돼요. 여기서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 허재무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